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매일매일 하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파트 몇 개를 골라왔는데요. 하락하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요. 그리고 특히 초롱성 같았던 반포, 가장 마지막까지 버텼던 반포, 발레포, 거기도 하락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네. 자, 오늘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서초 발레퍼, 잠실, 발레퍼라고 하면 되겠다. 서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잠실 트리지움, 둔촌 현대 4차. 9월 4일자, 아니, 이거 5일자인데 제가 6일자인데 제가 날짜를 안 바꿨네요. 이거 날짜 죄송합니다. 계약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거고요. 그런 데이터를 다운받은 것을 그래픽화 시킨 저의 아주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집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모든 자료는 그대로 매일매일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R집의 비밀번호는 동영상에 숨어져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발송을 합니다. 차트, 네, 브로마이드, 품절됐던 거 다 입고돼서 다시 또 2차 발송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그리고 술친구 회원 이상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멤버십에서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 송파구 트리지움부터 볼게요. 자, 제가 서울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다운받아서 그 중에 400개 단지를 제가 분석을 하잖아요. 자, 다 트리지움이 오늘 신고된 게 84제곱, 그러니까 34평이 20억 8천만 원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는 3,500만 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고가와 오늘이 최저가거든요. 고가와 최저가의 거래를 금액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4억 5천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근데 오늘 얼마에 됐어요? 20억 8천. 그러니까 얼마 하락한 거예요? 거의 4억 하락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셨어요. 목이 좀 갑자기 잠겼네요. 자, 24억 5천이 20억 8천 거래됐으니까 거의 4억 하락했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하락한 거예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물론 그 중간에 23억도 있고 22억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 아파트. 이번에 서초구, 여기 보니까 반래퍼예요. 반래퍼는 서초구에서 2등인 아파트예요. 세대수, 그러니까, 세대수는 2등이 아니거든요. 세대수는, 반포주공 1단지가 3,590세대인데 지금 재건축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반포 자이가 2등이에요. 3,410세대. 근데 발레퍼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2,444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반포 주공 아파트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비싸니까. 주공은 여기도 재건축 들어갔으니까 뭐 어차피 얘도 비싸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34평. 트리지움도 34평인데 얘도 34평이네. 888세대 37억 8천 만원에 신고돼 갖고 7천만 원 직전의 거래에 비해서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그 직전에 더 비싼 게 39억짜리가 있었네. 근데 오늘 37억 8천에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1억 2천 하락한 거죠. 근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1억 2천이 프로티지로는 크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다른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는 전부 작년 10월, 늦으면 11월, 빠르면은 8, 9월 이렇게 상투를 치고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포는, 서초는 계속 올라가지고 5월까지 올랐어. 대선 효과 때문에. 그러다가 실맹명으로 나가지고 최근에 뉴스 보셨죠? 서초구도 꺾였다고. 그게 이거잖아. 오늘 또 증거가 됐네, 이게. 어쨌든 1억 2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상승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니까 연초 가격으로 돌아갔네. 중간에 잘 올랐다. 다른 데는 다 1년 전,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그나마 서초구는 많이 올랐다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둔촌동에 둔촌 현대 4차, 이거 뭐 큰 단지는 아닌데 9억 6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2억 8천 5백이 하락했어요. 잠깐 볼게요. 딱 보면요. 자, 작년에 최고가가 12억 4천 5백이었어요. 그러다가 거래가 없다 보니까 9억 6천에 신고됐어요. 그럼 얼마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22.8% 하락했네. 2억 8천, 보세요. 12억 4천이
11억대도 많이 떨어진 거죠. 10억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10억도 깨지고 9억 6천에 신고됐다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서초, 송파, 강동 뭐 말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볼까? 이번에는 금강구로 가볼게. 금강구에 보니까 독산동에 롯데 1차가 있어요. 여기도 1743세대예요. 여기는 71제곱짜리네요. 그러니까 25평과 34평의 중간쯤이니까 뭐 28평, 29평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 하여튼 10억 7천에 신고됐는데 여기도 4천만 원 하락이니까 3.6%니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고가를 볼게요. 고가. 작년에 8월달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가 10월달에 상투인데 노도강 금강구는 8, 9월달이 상투예요. 좀 더. 왜냐면 얘네 워낙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아파트가 먼저 꺾였어. 그리고 서초나 강동구, 강남구나 이런 데는 수익률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꺾이지. 자, 12억 5천, 8월달에 12억 5천인데 오늘 신고된 게 10억 7천이에요. 그럼 얼마 하락한 거예요? 12억 5천에서 거의 2억 가까이 하락했죠? 직전 거래에 비해서는 3천만 원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얘도 그 12억 5천에 거래된 다음에 거래가 완전히 말랐어.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거의 몇 달만이야. 야, 작년 8월에 되고 올해 7월에 됐으니까 11개월 만에 얼마 떨어졌냐면 1억 4천 떨어진 다음에 오늘 또 떨어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거래될 때마다 이제 계속 하락 거래가 신고가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버텼거든. 근데 급한 사람이 있다고, 그 중에는. 자, 확실히 오늘 계약서 신고된 걸 보니까 확실하죠? 자, 일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일산은 가자동, 여기가 일산 아마 서군가 그럴 거예요. 가자동에 가자 2동이네. 뭐 대우 2단지? 뭐 이렇게 됐네요. 4억 5백인데 4,400만 원 하락한 거예요. 그럼 이거 10%야, 10%. 저가 아파트니까는 4,4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이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10% 하락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것도 몇 달 만이냐면요. 4월 달에 4억 6천에 신고됐는데 두 달 있다가 4억 4,900. 그러니까 이것도 1,100만 원 하락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4억 500. 그러니까 고가에 비하면 5,500 하락한 거네. 그쵸? 직전 거래에 비하면 4억 4천 하락한 거지만 최고가 대비해서는 5억 5천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10%가 훨씬 넘지. 자, 심각하죠? 자, 이제 통계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매일매일의 명목 지수고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명목 지수는 작년 10월 달에 상승 친 다음에 한 1월까지, 4월 달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제 와서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지수는 작년 10월 달에 상승 친 다음에 계속 흘러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 빨간 게 상승 거래, 파란 게 하락 거래인데 그 차이가 요 까만 거거든요. 그 전에 여기 보세요. 작년 9월 달에 보면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까만색이 위쪽으로 가 있지. 근데 지금은 까만색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락하는 아파트가 상승한 아파트의 2배가 넘는다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총 365개 단지인데 55만 세대예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분석한 거거든요.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상승 치고 계속 흐르죠. 이건 명목이에요. 근데 용산구는 아직도 실거래가가 안 빠져. 그 다음에 서초구도 이제 살짝 굽었죠. 이제 살짝. 다른 데 빠질 때 얘는 혼자 오르잖아. 그 다음에 강남구도 제일 꼴등이야. 수익률로는 꼴등이야. 제일 밑에서 있다가 최근에 좀 멈췄어. 상승도. 근데 이제 송파구는 잘 오르다가 확 밀렸고,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밀려있고,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지역인데 확연하게 밀렸죠. 자, 이거를 실질적인 가격 상승률, 실질지수를 보면 확연하게 꺾인 게 보여요. 10월달 상투는 변함없어요. 하지만 변곡점을 실질지수가 확실하게 잡아줘요. 변곡점을. 그래서 실질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년,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에 한 40몇 평짜리는 2006년 말에 예를 들어 12억이었어.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15년 만에 이제 12억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 본전일까요? 명목지수는 본전이지. 근데 그 사이에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았겠죠. 그 다음에 매년 세금을 냈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살 때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팔 때도 복비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그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건보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 다 비용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샀으면 안 낼 비용을 낸 거를 실질지수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12억이 지금 12억 되면은 그건 엄청 손해야.
연간 손실에 곱하기 15를 해야 돼. 그래서 실질지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률 다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억짜리가 13억 돼갖고 1억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팔고 나면 뭐 이것저것 빼면 한 4, 5천 밖에 안 남아. 그리고 그동안 낸 세금이랑 이자랑 이게 얼만데. 자, 막대 그래프 봐도 7월 달에 물가를 감안한 거고요. 8월 달은 물가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아니, 빠졌어요, 물가가. 그래서 물가 하락률만큼 더해줬는데도 마이너스야, 다. 지금 이제 8월 달까지 한참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은 신고가 다 끝났어요. 보시면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다음에 노도강,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여기 경기도는 하남,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3번, 경기 광명, 특히 수원, 광교가 급락을 하죠. 특히 이번 달에는 마포구, 서대문구 쪽도 많이 급락을 하네. 용인수지도 빠지고 일산도 빠지고요. 좀 전에 봤잖아요. 가자 그 대우 아파트 일산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일산 서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거래가를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는 작년 10월부터 상투 친 다음에 11월부터 적든 많든 계속 하락했다고. 즉 10월달 고점을 못 넘었어.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역사적인 고점은 작년 2021년 10월이에요. 제가 책에 썼듯이 2021년 10,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보다 좀 늦었어. 저는 상반기에 칠 거라고 봤는데 야금야금 몰랐어.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세력들이 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자전거래 돌리면서 유지를 시켰어. 그러나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호가까지 다 꺾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5년 후 10년을 봤을 때 2021년 10월에 서울 아파트 대상투라는 거를 아마 이제 저로 인해서 많이 각인이 될 거예요. 자, 거래는 지난달 건 639건으로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번 달은, 그러니까 8월 달은, 그러니까 7월 달은 639건 끝. 8월 달은 한창 신고 중인데 395건이야.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걸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 작년 평균이 730건이야. 근데 지금 25건, 40건이야. 7월 달엔 40건으로 끝났어. 730건에 40건이면 거의 20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618건으로 나와. 7월 달은 639건으로 끝났어요. 역대 최저가 기록이 됐어. 근데 8월 달은 휴가철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마 거래가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 말 9월 말까지 8월 달께 신고가 되면 618건으로 추정이 돼요. 뭐 600, 한 40건도 될 수 있겠지. 어쨌든 7월 달보다 오히려 더 줄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600건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태풍이랑 아니야, 태풍은 아니었구나. 8월 달에 더워가지고 매매를 안 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 4월달, 5월달 그나마 1700건 끝대로 유지하다가 5월달 이후 대선 이후에 실망 매물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 금리는 더 오르고 세계 증시도 불안하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월세 전세 거래는 뭐 꾸준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옐로우존,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9억에서 15억 사이도 많이 꺾였고요. 그나마 15억 이상은 별로 덜 꺾였어. 그 다음에 까만색은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인데 많이 꺾였죠. 그 다음에 이건 9억 이하 저가 아파트, 노도강 같은 거 오를 때 엄청 맞지, 마지막에 피치 올렸지. 그러다가 급락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거래가 줄는데 오른 게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꺾였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좀 붙들어 매놓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후유증만 더 커질 거라고. 자, 연 단위로 봐도 지금 5,000건 미만 이상이 없죠. 예년에는 5,000건 미만이 없었어. 2016년 17년 보면요, 10,000건 미만이 거의 없을 정도야. 다 14,000, 13,000 이랬다고. 근데 올해는 2,000건 이상은 없던데라. 2,000건이 아니라 이제 1,000건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전세는 꾸준합니다. 전세 거래는 꾸준해요. 매매 거래만 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하락하고 있지. 자, 보조지표 매매 수급지수 있죠. 그다음에 거래지수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5년치를 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걸 잘 보세요. 22년치를 2000년 이후에 KB가 데이터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는 요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고 밑에 있는 빨간 거는 매매 수급 지수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빠지는 거 보세요. 이 빠질 때 실거래가도 빠지잖아. 이때 버블 세븐 무너질 때도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다고. 아니 바닥을 그냥 지하실까지 깠다고. 근데 아직도 얘는 바닥이 아니야. 심각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3년치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보이시죠? 여기 상투 친 거 여기에 부딪힌 게 저항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 5월 달에는 추세선까지 무너뜨렸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 있죠?
심각해요. 이 현상이 여기서 있었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추세선 무너뜨린 게 여기서도 있었다고. 여기서도 있었고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무너졌을 때 2년 동안 급락을 했는데 반등했다가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양도세 완화 뭐 어쩌고 조치 내렸고 8, 9개월 정도 반등했다가 더 빠졌죠. 3년 동안 빠졌죠. 지금 그게 시작된 거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면서 폭락이 올 거예요. 거래가 늘어나면 괜찮지 뭐 지금은 거래가 안 되고 빠지니까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거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더 폭락한다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 대세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파는 놈이 임자야. 나중에 3년 후 5년 후 있다 보면 그때 1억 낮춰서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팔려니까 7억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팔어 이런다니까. 근데 그나마 7억이나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 이런 사람은 그나마 자기 자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7억이나 빠졌는데 어떻게 팔어 라고 하기 전에 벌써 3억 마이너스 때 반대 매우가 나간다니까. 영끌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봐요. 은행에서 일부 상환하라고 나오지. 담보 비율 떨어져서. 이게 91년도에 보시면 91년도에 상수 칠 때 그보다 6개월 전에 90년 11월에 2년 전 동월비 지수가 꺾였다고. 쌍봉을 치고 꺾여서 내려갔다고. 6개월 후에요. 이번에도 작년 4월 달에 2년 전 동월비가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친 다음에 꺾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상수 쳤다고. 희한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을 시키는 세력도 저는 있다고 봐요. 상승을 시킨 세력도 있지만 하락을 시킨 세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면 투기 세력들 뭐 다주택자 투기꾼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버전의 작전 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들은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정재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의 100년 200년 전부터 앞으로 100년 200년 후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마스터 같은,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얘기할 때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죠. 마켓 메이커. 시장을 만드는 자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우리는 뭐예요? 프라이스 테이커죠. 마켓 메이커가 정해놓은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투매를 해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주식시장 오랫동안 연구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 지금 그 거대한 세력이 뭘 만져요? 태조 이방원 만들고 있잖아요. 정치자금 이제 다시 뽑아내야 되니까. 항상 대선 끝나고 나면요, 한 5, 6개월부터 있다가, 보통 무슨 그 이상한 후질구레한 그런 작전이 아니고 정치성, 기관성, 정부 행정부성 이런 작전을 한다고. 거기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행정부의 어떤 기관의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이러면서 자산운용사 같은 데가 끼어들어가서 작전을 해요. 이미 그들은 1년 전부터 다 매집을 해놨어. 그리고 대선 끝나면 5, 6개월 정도 있다부터 이제 발동을 걸어갖고 쫙 올려요. 근데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더 올려. 왜? 사람들은 나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30%인데 어떡하지? 근데 저 이방원이 막 올라가. 그건 어떡하지? 마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막 참든다고. 아니야,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아. 근데 한 달 지나니까 5% 빠졌네. 나 저 이방원 살 건데 살려다 말. 나중에 결국은 투매가 나온 다음에 그걸 쫓아 산다니까. 세력이 원하는 게 하락할 때, 지금 주식방송 아니지. 여러분들, 똘똘한 채가 그거예요. 지금 노도강 막 10억짜리가 7억, 8억 따로 떨어졌어. 근데 30억짜리는 37억 되고 막 이러잖아. 몇 달 전에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양극화가 어쩌느니 그러면서 강남 불패 어쩌면서 서초구 용산구 막 올리잖아요. 그게 다 그 메커니즘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어. 추세선을 거보면요, 기가 막히게 맞아. 이거는 작전 세력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에 1960년부터 1959년 종암아파트 1호 아파트 종암아파트부터 제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추세가 맞는 거야. 단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설마 여기서 부딪힐까? 근데 진짜 딱 부딪혔어. 그러다가 5월 달에 이거 여기서 반등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확 깨버리는 거야. 추세를 깨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가 다 대세 폭락을 외치고 있죠. 듣도 보다 못한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인지와갖고 몇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막 대세 폭락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대세 상승이라고 외치던 유튜버들 깽깽깽하고 사라졌죠. 아니면 이제 태세 전환을 했죠. 끝까지 버티는 대세 폭등론자 누구 남았어? 한번 댓글에 달아봐 써주세요. 아직도 폭등한다고 그러는 뭐 있어요? 뭐는 어쩌면 뭐 하나? 그 다음에 부는 뭐 하나? 그 다음에 뭐는 또 뭐 하나?
뭐 요즘에 태세 전환 안 했나? 아직도 사라고 그래요? 혼자 많이 사라 그래. 엘리어트 파동을 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니까. 나 이거 연구하고 나서 이거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니까. 이거는 이건 작전 세력이 없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1, 2, 3, 4, 5를 정확히 맞추고 여기서 보시면 조종파는 조종파대로 김영삼, 이명박 똑같이 A, B, C파로 3개로 만들고 상승파는 또 5개로 해가지고 마지막 파동에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딱 세우고 꺾일 때쯤 되니까 보수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폭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좌파 정권일 때는 5개로 폭등을 하고요. 보수 정권일 때는 3개 조종파로 폭락을 해요. 신기해. 야,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된 지 6개월 있다가 상투를 쳤고요. 이거 이때는 4개월이었어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지 6개월 있다가 상투 쳤다고. 희한해. 그때는요, 2006년도 7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11월에 상투 쳤거든요. 4개월 있다가, 이번에는 2021년 4월에 보궐선거하고 10월달, 6개월 후에 상투 쳤다니까.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는 거 보세요. 야, 진짜 이건 신기해. 그러면서 요즘에 얘기 계속 나오죠. 국토연구원에서 금리 인상 12개월에서 15개월 있다가 집값이 하락했다고. 그거를 내가 1년 내내 떠들던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금리가 상승할 때 초반에는 같이 올라. 1년 넘게 올라. 왜? 금리가 초저금리니까 아무리 올라도 부담이 안 돼. 근데 이게 1년, 2년 오르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데 그러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니까. 버블세븐 같은 것도 강남 3구부터 폭락했다고. 이번에는 노도강부터 폭락했지. 그 버블세븐 때는 버블세븐이 먼저 무너지고 나중에 노도강이 무너졌어요. 자, 정리합니다. 제가 책에 쓰기에는 미래형으로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라고 썼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았어요. 2021년 10월이에요. 이제 월이 확정이 됐잖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그 실거래가 매일매일 분석하는데 오늘 날짜 저거는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오늘 또 재밌는 대통령과 관련된 신기한 부동산 그 폭락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